자, 산돌 살펴보겠습니다. 산돌 그렇게 뭐 유명한 종목 아니죠. 실적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요. 자, 근데 최근 이제 주가가 뭐 이건 눈치챈 것 같죠. 별다른 이슈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삐질삐질 올라오다가 이제 오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자죠. 100% 무증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는데, 자, 무증 나오고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딱히 뭐 분석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요. 자, 이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아무리 요즘에 증권사 레포트가 개판 5분 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리는 없으니까 증권사 쪽에는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증권사 레포트에서 뻘소리라는 경우, 그 다음에 기자가 지가 사고 혹은 작전 세력한테 돈 받아 처먹고 그리고 주가를 부풀리는 호재 보도한 케이스. 앞에 조사도 받고 있다라는 뉴스들 나온 것처럼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이건 기자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이 종목 자체가 지속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세력들 수작질했다는 소리하고 그대로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분석에 의해서 제대로 된 상승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헛소리 하면서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믿게 한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믿게 했냐 이거. 이제 여러분들처럼 잘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올 때 고가에 책 실현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죠. 자, 왜 무식한 소리냐라고 하냐 그러면, 자, 아래쪽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끝을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보냐 이거야. 개인 투자들이 요거 위에만 보죠. 기업이 충분한 잉여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배정하고 실적이 좋다는 신호로 여겨져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 있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100건에 한 개만 나와도 경우가 있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경우가 있다. 그죠? 100건에 하나만 나와도 나오잖아요. 있죠, 당연히. 이거 뭔 뻘소리냐라고 하면, 앞서서 여러 번 무상증자에 비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 항목으로 해가지고 재원이 주로 자본 잉여금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 충분한 잉여금을 확보한 상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익 잉여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이 있고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이익 잉여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대부분의 무상증자는 이익 잉여금을 한 게 아니고요. 자본 잉여금에서요. 자본 잉여금. 자, 요새 무상증자 재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 들었죠. 자, 더즌 같은 종목들 상장되자마자 무상증자 해버렸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즉 종목이 상장이 될 때 재무제표상에 쌓였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첫 번째 배당에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본 전입입니다. 자본 전입. 그러니까 딱 이 세 개의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실 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 보전을 위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회사는 대가리 총 맞은 회사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냐면 여기다 써버리게 되면 나머지에다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당을 줘버리게 되면 기업이 향후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써야 될 돈으로 막아놓은 거 가지고 주주도 줘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정작 돈 필요할 때는 어떡하게?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 잉여금에 이걸 가지고 배당에 쓰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 대부분이 다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서 자본 전입,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을 해서 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 항목이 자본 잉여금에 있는 게 자본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자 같은 케이스처럼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자본 잉여금에 있는 거 쓰지도 못할 돈이야. 그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보시죠.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얘가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또 뭐 굳이 배당을 뭐 이렇게 왕창 늘릴 만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배당 그냥 좀 줘요, 주기는. 근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당을 왕창 그걸 털어가지고 배당 뜰 그 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가지고 다 요런 것들 놔두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필요한 때 무상증자 재원으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재원의 무상증자를 하는 것과 실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자, 예시 보겠습니다. 가장 뭐 무상증자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극명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가장 큰 비율의 지난 제가 주식시장에 지금 이제 35년 됐는데요. 지난 35년 동안 가장 큰 비율의 무상증자를 했던 회사 소록스입니다. 소록스. 자, 이렇게 보면 소록스가 이렇게 증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록스가 주요 뭐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소록스는 이익이 몇십 배가 증자를 늘어나는 겁니까? 에? 무상증자 릴레이에 나오죠. 1400% 무상증자. 1400% 문제야. 1주당 14주를 배정하는 천문학적인 뭐 듣도 보도 못하는 무상증자가 나오거든요. 이런게 어마어마하죠. 듣도 못하는. 그러면 얘는 실적이 14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뭔 개풀 뜯어 처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냥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거 다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가 수없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뉴스가 그게 다 뭐냐 그러면 이런 케이스다는 얘기야. 예? 작전 세력한테 돈 받아 처먹고 썼던지 아니면 이거죠. 딱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호재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난 다음에 지가 사놓고 좋은 얘기 써놓고 그리고 받아들여가지고 고가에 팔아쳐먹고 날아간 케이스 이거거나 아니면 작전 세력들한테 좀 잘 좀 써줘. 에? 에이 김 기자 우리 사이에 딱 이런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같은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죠. 경우가 있다. 여윳돈으로 당연하지. 그 여윳돈 아니면 증자를 찍어낼 수가 없어. 잉여금 항목에서 넘어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다 푸트던 먹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럼 증자 나온 회사들이 다 재무구조가 탄탄하냐 이거야. 일단 요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소록스 같은 케이스 있죠. 소록스 같은 케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SCL 사이언스 자 지금 최근에 또 증자를 했었습니다. 어우 재무구조 탄탄하시네. 참으로 재무구조도 탄탄하시고 실적도 탄탄하시네요. 그쵸?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실적이 탄탄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증자는 무상증자의 재원의 대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상장될 때 그때 액면가와 공모가의 차익 금액이 신주 발행된 공모에서 발행 수량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상장된 IPO 때 그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구주 매출을 찍은지 그 매출을 쓰게 되면 액면가와 공모가의 그 차익이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근데 그 돈 같은 경우는 쓰지를 못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어요. 결손금 보증에 손실 보전에 쓸 수 있는데 안 썼죠. 안 써. 왜냐 그러면 여기 손실금 보전은 그거 써봐야 흔적 남는 것도 없거든. 내가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 이익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주주 이익과 여러분 소액주주의 이익에 충돌하게 되면 99.99%는 대주주는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하지 소액주주 이익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대주주 이익과 소액주주가 이익에 충돌하는데 대주가 자기 이익에 포획하면서 소액주주를 위해서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죠. 여기서 이래가지고 손실 보전해봐야 이거 개인 투자들한테는 일부 그래가지고 요 손실 보전한 걸로 재무제표 개선 효과 나오면 일부 나오겠지. 그런다고 해서 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것에는 무상증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 무상증자를 하는 것과 실적과 재무구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새끼들이 전부 사기치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소록스가 무슨 실적이 탄탄해? SCL이 실적이 탄탄해요? 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에? 현대바이오 무상증자 했죠? 현대바이오는 실적이 좋습니까? 얘가? 이게 무슨 재무구조하고 이게 무슨 재무구조 흔들려가지고 현대바이오 현대 ADM에다가 기술 팔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법정관리 벗어나는 회사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실적이 탄탄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개 풀 뜯어 쳐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런 얘기를 퍼뜨린다는 자체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이거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아닌 내용을 얘기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이 재료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장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올 거예요. 자,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52억 매출에 18억 이익 이렇게 해서 2년 연속으로 실적이 개판이 됐다가 이번 연도에 실적이 좀 나아졌죠. 그렇죠? 이번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산돌이라는 종목이 2년 연속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케이스죠. 2022년까지 실적이 좋았습니다. 미리 당겨 쓴 얘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니 폰트 만드는 회사가 이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실적이 더블이 나오냐 이거야. 매출 더블 나오고 이익 더블 나오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상장 전에 IPO에서 고가를 받기 위해서 수작질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항목에서 숫자 몇 개만 조정해버려도 이런 거 나온다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비용을 뒤로 밀어버리고 합법입니다. 비용을 뒤로 밀어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빅베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거 왜 나옵니까? 이거 현대건설에도 등장했던 이 조단위 적자 이런 거 이거 영업이익이 갑자기 조단위로 적자가 나와버리죠. 당기순이익도 조단위 적자가 나오고요. 현대건설 보게 되면 3분기까지는 이렇게 멀쩡하다가 4분기에서 지금 1조 7천억의 적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빅베스라고 하죠. 잠재 부실을 미리 당겨가지고 이 뒤에 반영돼야 될 부실을 한 방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전년도에서 안 좋은 거 나왔을 때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에 가장 나쁘게 나왔을 때 여기서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 털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시작해서 부실이 제거돼 버린 상태에서 호실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용을 앞당겨 반영하면서 빅베스로 털어버리는 게 가능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비용을 뒤로 밀어버리는 것도 되잖아요. 2년 되지 안 되겠습니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미리 앞서서 여기서 반영돼야 될 비용을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장 직전 연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 제가 요게 정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정상 수준인데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것들 같아 비용들을 다 빼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18입니다. 13이고요. 그 다음에 10 지금 20이죠. 20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19의 차이가 나고 39의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 48에다가 39 더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87억 나오죠? 딱 맞죠 숫자? 이런 케이스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상장될 때 이래서 당겨 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실적까지니까 주가 왕창 깨졌다가 이제 요때 당겨 썼던 비용들 처리가 여기서 다 끝난 거야.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조금 실적이 좋긴 합니다만 이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장난질한 거 다 끝나고 이제 원래의 실적으로 되돌아 들어가는데 시장이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완전 버려진 종목이 돼서 인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료를 하나 던져서 부각을 시켜 놓은 겁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자 무상증자라는 거 실적만 가지고 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숫자, 이 영업이익의 이 숫자 가지고는 볼 수는 없고, 요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50억 수준 정도 나오는 작년에 나왔던 순이익 수준, 요 정도가 합당한 수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을 또 액면대로 그대로 갖다 받아서 그대로 집어넣을 필요 있을 이유는 없고요. 뭐 앞서서 장난친 게 뭐 이 뒤라고 또 장난 나오지 말라는 법 있어? 그쵸? 그러면 대략 한 50억, 60억 정도가 60억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뭐 높여 들어갈까요? 60억 정도. 시가총액 960억. 16배가 나옵니다. 16배. 겨우 이 정도가 16배? 야, 아씨. 야, 같은 산자 돌림에 산일전기가 최대 실적의 PR이 몇 배인지는 아냐? 에? 사상 최대 실적 들어가는 이 산일전기가 얘가 PR이 18배고요.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마구 달리는 GNC 에너지가 이 GNC 에너지가 10.88배고요. 오늘 10% 올라간 이녹스 첨단은 6배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나갔던 저평가 오늘 아침에 역시 마찬가지 저평가 분석이 나오면서 올라간 10% 급등이 나왔던 이 ENF 같은 경우가 이 ENF도 이제 실적이 이게 6배, 7배 수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나왔죠. 이런 실적 가지고 그랬는데 겨우 폰트 만드는 회사가 16배?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작전이 벌써 한번 들어와서 당겨놓은 게 있죠. 이렇게 산돌. 자, 이렇게 해서 당겨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차로 지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위치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 타겟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뭐 그 뒤에 이제 눌려두면 아직 정리 매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정리 매매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내려온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돌리는 흐름들이 가능하겠지만 위치상으로 해서 하나 잡고 둘 잡고 셋 들어가는 저 앞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보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원 들어가고요. 이제 시기만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한 겁니다. 하나 들어갔고 둘 들어갔고 내려왔다가 셋 정리 끝. 헤드앤숄더 형태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이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아래쪽엔 밀려갔다 다시 돌아가는 쯤에서 한 번 정도 더 혹은 뭐 증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권리락 쪽에서 당기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부터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먹을 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자, 언론이고 증권사 레포트고 우리 증시가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 보고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이렇게 전문가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뉴스 믿고 언론 믿고 샀는데 뉴스 믿고 샀는데 이런 게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뭐 이런 종목들 단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당기자라고 했을 때 요런 때 들어갔다가 지금 같은 때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그저 뻔한데 자, 뻔한 건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수 있는 길을 오르고에서 찾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르고에 있는 최고 전문가 24분 도움 받으셔서 올해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